자, 순열. 다음. 숫자 세기 해봅시다. 아마 비슷한 거 해본 적 있긴 할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보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서로 다른 세 개인지, 뭐 나중에는 막 똑같은 걸 여러 개 쓰고 막 이러기도 할 거니까, 나중에는. 하여간, 서로 다른 세 개를 써서, 그러니까 한 번씩만 써야 되지.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라. 알지 않냐? 여기가 100의 자리, 여기가 10의 자리, 여기가 1의 자리라고 치면 계산 어떻게 해? 여기 올 수 있는 걸 먼저 정하지. 왜냐면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0이 오면 안 되거든. 따라서 그냥 직관적으로 센다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썼다고 쳐. 만약에 4를 갖다 박았다 치자. 그럼 이제 10의 자리에는 이제 0이 들어와도 되니까 다시 4가지. 그리고 그래서 하나 또 썼다고 치면 이렇게 지워가면서 계산하는 거잖아. 맞아? 그렇지? 그렇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런 것들도 잘 봐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순열을 이용해서 우리 맨날 하던 그 반대를 구해서 빼는 이런 거 또 한 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즉 잠시 0을 쌩까고 그냥 어쨌든 숫자가 5개니까 5개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맞아? 따라서 그냥 숫자 세는 전체 만들 수 있는 5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이만큼 될 거야. 5, 4, 3이니까 60까지. 됐냐?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어. 안 되는 경우가 뭐야? 세 자리를 만들 건데 여기에 0이 박힌 경우는 지금 여기 60까지에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 그걸 빼내기 위해 앞에 0 박아놓고 그럼 남은 숫자 1, 2, 3, 4를 가지고 4개 중에 2개 뽑아서 두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4P2 즉 12가지를 계산해서 빼는 방향성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알고 계십시오. 됐냐? 그렇지? 그러니까 0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세 자리 만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앞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0이 박힌 경우에 나머지 두 자리 나열된 수를 빼는 거지. 됐지? 그 다음 세 자리의 수 중에 짝수 세라 그랬네. 짝수면 다들 잘 알다시피 여기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그치? 맞아? 그런데 상황을 2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 알아들어? 2가지 해야 되지. 그냥 막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짝수면 당연히 여기에 2가 오면 짝수야. 4가 와도 짝수인데 0이 오게 돼도 짝수거든. 맞지? 그러니까 2나 4가 왔을 때는 0이 아직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계산할 때 0 안 들어가게 계산하는 계산을 해야 돼. 그지? 그런데 여기에 0이 박히게 되면 이제 아무렇게나 계산하면 되지. 맞아? 즉 그때 다르잖아 상황이. 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케이스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색깔 칠할 때도 그래서 막 나눌 때가 있었지. 여기랑 색이 같은 경우랑 여기랑 색이 다른 경우가 이후에 계산이 달라서 그냥 2가지로 분류해서 풀어버렸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항상 자네들이 계산하다가 이렇게 됐을 때랑 저렇게 됐을 때랑 계산이 이후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나눠서 하셔야 돼요. 됐냐? 1의 자리에 0 박힌 경우 하고 계산. 그럼 이걸 여기다 0 갖다 놓은 거니까 0은 이제 사용했고 1, 2, 3, 4 4개 중에 2개 뽑아서 나열이지. 4개의 숫자 중에 2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라 12가지가 되겠네. 맨 앞에 0이 온 경우.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1의 자리에 0이 아닌 다른 게 오는 경우, 2인 경우, 4인 경우 그래도 되지만 2가 오나 4가 오나 이후 계산은 똑같지. 그런 경우면 그냥 한 번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정하는 방법이 2가지, 2 아니면 4. 바로 계산해도 되지. 이후에 계산이 같으면. 됐냐? 요 2가 뭔지 알겠지? 여기다 적을 숫자 정하는 거죠. 2랑 4 중에 하나. 그래서 뭐 4가 왔다고 치고. 자, 그럼 그 다음 계산은 여기부터 가야지. 여기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현재 남은 숫자 잘 보시고 0을 제외한 셋 중에 하나가 와야 되네. 여기. 그래서 뭐 1이 왔다고 치자.
그럼 이제 0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이후에 10의 자리 계산하는 것도 다시 3 들어가줘야지. 18까지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겠네. 얘랑 얘는 당연히 더해야 되는 계산. 됐냐? 세 자리의 수 중에 3의 배수. 요거 앞에서도 했었지. 아마 앞에 0도 있었나? 0은 없었나? 1부터 10이 가지고 3개 더해서 3의 배수 만들 때 3의 배수 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머지 별로 나눠서 구분해서 뽑는 거 알려준 적 있을 거야. 맞지? 그런데 지금은 뭐 굳이 숫자 몇 개 되지도 않고 이런 건 그냥 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결국 3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3이거나 합이 6이거나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치? 됐냐? 그래서 3의 배수 판별하는 방법 아직 안 까먹고 있지? 들어가. 이렇게 여기에 작성될 세 숫자 잠깐만 이렇게 놨을 때 요 자릿수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요 세 수의 합이 3인 경우, 6인 경우, 9인 경우 쫙쫙쫙 내려가야 되는 건데 9가 최고겠네. 왜냐면 가장 큰 거 3개 더했을 때가 딱 9거든. 더 이상 안 넘어가겠네. 따라서 요거는 뭐 굳이 R1, R2 그 짓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각 자리에 적힌 숫자의 합이 3인 경우 숫자 배합부터 가자. 뭐 가능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111 안 돼. 0, 1, 순서쌍으로 쓰자. 0, 1, 2 가능하지. 0, 1, 2가 셋이 더하면 3의 배수지. 됐냐? 그럼 이걸 가지고 배치까지 해야 되는데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해야지. 계산 뭘까? 바로 써도 알아보나? 자, 바로 써볼게. 알아보나? 알아보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0 빼고 2가지.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이 다시 포함돼서 또 2가지. 그럼 남은 숫자에는 1가지. 총 4가지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세 수의 합이 6인 경우 갑시다. 합이 6이 되는 걸 저 안에서 잘 찾아보자. 0, 1부터 이렇게 딱 작은 거부터 올라가는 거 알려줬지. 그 다음 6이 되려면 5가 와야 되는데 아이고 5가 없어. 그럼 들어가시고. 그럼 이제 1 오니까 늘리고 줄이고 이러고 알려준 거 있잖아. 늘리고 줄이고. 그치? 그런데 지금도 3, 3 안 되지. 그 다음 0으로 출발했을 때 다 셌으니까 이제 1로 출발하자. 그럼 2로 올라가야 되고 3까지는 이렇게 2가지 있겠네. 2부터는 다 안 되죠. 빼먹지 않게 세는 방법 알려줬던 거 잘 이렇게 이용해서 빼먹지 않게 잘 세야 돼. 여긴 그냥 빼먹으면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배치까지 해야지. 0, 2, 4를 이제 저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배치합시다.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계산이 되겠네. 자, 이거는 그냥 3개 나열하면 되지. 3패. 그냥 뭐 3P3도 좋고 6가지. 됐지. 그 다음 합이 9인 경우 마지막. 합이 9인 경우 0부터 4까지 있었지. 합이 9인 경우는 근데 어차피 이거밖에 없었지. 2, 3, 4밖에 없었지. 그럼 이거는 이제 0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나열하는 방법이 3패 즉 6가지가 되겠네. 됐나? 총 20가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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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에 맞게 꼼꼼하게 잘 세주셔야 됩니다. 다음 밑에 726번 가볼게. 25번은 동일한 문제. 726번. 6개의 숫자 중에 몇 개 고르니? 6개 중에 4개 고르는 거네. 서로 다른 중복 안 되고 홀수 구해라. 자, 해보자. 홀수는 괜찮네. 홀수는 어차피 여기에 0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렬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1, 3, 5, 3가지. 자, 하나 썼다고 치자. 아이고. 자, 그럼 이제 당연히 그 다음 계산해야 되는 순위는 뭔가 조건이 붙어 있는 데를 먼저 계산해야 돼. 맨 앞에 1000의 자리에 0은 올 수 없으니까 몇 가지? 4가지. 됐지? 0 빼고 4가지. 1, 2, 3, 4만 가능하지. 뭐 4가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 이제 아무거나 제약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되죠. 뭐야?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겠네. 됐나?
됐지? 이 조건 걸린 데를 최우선으로 계산하면서 잘 빠짐없이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자, 727번 해볼게. 저기 보면 특이사항이 0이 2개 있다. 저거 조심. 그 다음 6장의 숫자 카드 중에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 만든다. 즉 카드에서 3장 뽑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0은 좀 이따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고 뭐 111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저기 나와 있는 거 3개만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짝수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일단 앞에서도 했지만 짝수 만드는 거면 0이 여기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좀 해줘야 되겠네. 첫 번째, 여기에 0이 올라간 경우와 0이 아닌 게 올라간 경우로 나눠야 되겠지. 됐냐? 0인 게 올라간 경우의 계산은 어떻게 될까? 자, 0은 하나 썼잖아. 이렇게 지워가면서 풀어. 헷갈리지 말고. 하나 밀리지 말고. 여기부터 결정해야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4가지. 0 빼고. 여전히 0 하나 더 남아있어서 오면 안 되지. 자, 뭐 1이 왔다고 쳐. 그럼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다시 4가지. 끝이네. 16가지. 자, 여긴 특이사항이 없어. 잘 됐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에 0이 아닌 게 오는 경우를 잘 생각해 줘야 될 거야. 올 수 있는 후보는 2랑 4고 2가 오던 4가 오던 이후의 계산은 똑같지. 물론 그래도 돼. 2가 온 경우. 이거 뭐 이렇게 나눠서 해도 안 되진 않아. 그냥 좀 시간을 더 소모하겠지. 근데 이후 계산이 똑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묶어서 계산합시다. 2 아니면 4가 올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숫자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 일단 이렇게 써나가자. 자, 그래서 뭐 2 왔다고 치자. 2가 왔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2를 사용했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3가지까지 괜찮지. 4 쓸까? 자, 이제 락이 풀렸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아이씨, 웃어야 되는데 목이 가서 웃음이 안 나. 아니, 다시. 왜 4가지야? 3가지. 0은 0이잖아. 야. 요 0이 온 402랑 요 0이 온 402가 뭐가 달라? 뭐 글씨체가 다른가? 3가지. 조심해줘라, 저런 거. 아까 몇 번이야? 시험에서 아까 그 9번인가? 그 5 빠지는 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다 가가지고 틀리지 말고. 됐냐? 따라서 18가지랑 저기 16가지. 이렇게 2개 더해 주셔야 되겠네. 34가지. 됐지? 자, 다음. 이 순열조합 경우의 수요. 그냥 경우의 수. 확통 전체에서 정말 많이 쓰게 될 이웃하기, 이웃하지 않기에 대한 얘기. 야, 여기 또 애들 귀신돼 있다. 자, 하여간 이웃하기랑 이웃 안 하는 거, 이거 거의 그냥 몸에 그냥 딱딱딱 배게끔 연습 많이 해 두십시오. 자, 해봅시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운다. 자, 알파벳으로 써줍시다. 여학생 A 3명 B, C. 남학생 A, B, C, D. 3명과 딱 이웃하기, 이웃하지 않기야. 됐냐? 이웃하지 않기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좀 그 반대로 빼는 거 그런 걸 쓸 때가 있기는 한데 일단 그 얘기 안 할 거고요. 기본적인 거부터 할 거야.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은 뭐 대충 알지 않아? 묶어버리는 거지. 여학생 3명을 봉투라 그러면 좀 그런가? 자루에 담아. 붙여놔야 되니까. 그리고 남학생까지. 이런 상황으로 만들란 얘기입니다. 됐냐? 즉 자루를 그냥 한 명으로 보는 건 몇 명이야? 1명, 2명, 3명, 4명, 5명 나열하는 것처럼 계산. 됐나? 됐냐? 계산 순서는 실은 상관없어. 어쨌든 그 다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담아놓기만 했지. 요 안에서 이제 지들끼리 A, B, C, A, C, B, B, A, C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순서도 정해야 되지. 그지? 일렬 나열이잖아. 맞냐? 따라서 그 안에서 순서 정하는 방법이 3패. 일단 단순하지. 이렇게. 뭐 순서는 바꿔도 돼. 여학생 3명 담아서 내부 안에, 자루 안에서 배치까지 끝나고 최종적으로 1명, 2명, 3명, 4명, 5명 나열해도 돼. 당연히 상관없지.
됐냐? 어렵지 않지? 이웃하게 나열하는 기본이야. 묶어버리기. 그 다음, 그럼 이웃하지 않게는 어떻게 할까? 이웃하지 않게는 기본적으로 끼워 넣기다. 끼워 넣기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가 있는 거고. 끼워 넣기입니다. 즉, 얘네들이 싸움. 아무 일도 안 하고 관람하고 있던 애들을 먼저 나열해. 남자 먼저 나열. 남자 먼저 4명 일렬로 쭈룩 나열. 됐냐? 그래서 남학생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열했어. 이제 여학생이 뒤늦게 3명이 와서 가는 거야. 싸웠다니까? 서로 안 놀아. 그러니까 이제 사이사이에 다 끼어 들어가게 뜯어지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 방법이 일단 사이사이 자리 몇 자리냐? 남학생 4명 쫙 있잖아.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5자리. 여기도 양옆에도. 저 5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냐? 구분되는 자리냐? 안 되는 자리냐? 당연히 구분되지. 여기 사람이 다른데. 맞아? 서로 다른 5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골라야 돼? 여학생이 3명이잖아. 5자리 중에 3자리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여학생 A, B, C를 나열해야 되는 계산이야. 맞지? 5, P, 3 해주시면 이게 딱 이웃 안 하는 거 기본 방법. 됐나? 끼워 넣기 계산입니다. 알겠지? 자, 이게 이웃하지 말아라의 기본. 근데 밑에 있나?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런 식의 계산을 하기도 해. 2명인 경우 있지. 자, 줄여볼게. 이 얘기까지 다 미리 할게요. 자, 여학생 2명으로 줄이자. 남학생을 1명 더 늘릴게요. 자, 일단 여학생 이웃하는 계산 빠르게 한 번씩 세워볼까? 되냐? 여학생 2명 묶어버리고 자루에 담아놓고 안에서 미리 순서 배치 뭐 먼저 해도 되고. 됐나? 그럼 총 몇 명이야? 저 자루 하나랑 남학생 이렇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명 나열하는 거지. 됐냐? 일단 이웃하기가 이거지. 근데 2명인 경우에 이웃 안 하는 계산을 가끔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2명이기 때문에 가능해. 자, 총 7명이지. 7명을 그냥 일렬로 쫙 나열하는 계산이 7팩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그치? 거기에서 2명이 이웃한 위에 있는 계산을 빼주면 나머지는 다 떨어진 계산이지. 맞지? 반대의 경우 가는 거야. 그치? 그러나 이건 2명일 때만 가능하지 3명부터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이건 2명일 때만 가능하지 3명부터는 안 돼. 왜냐? 전체, 자, 만약에 이 문제, 전체 그냥 일렬로 쭉 나열하는 건 7명이니까 이걸 거야. 그 다음, 요 1번이 3명 이웃하게잖아. 그래서 3명 이웃하게 하는 거를 아까 뭐였지? 3팩이 5팩이었나? 이렇게 빼버리면 답 아니야. 왜 아닐까? 여학생 3명. 1번에서 계산한 건 셋이 붙어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이렇게 빼게 되면 2명 붙어 있고 1명 떨어져 있는 거 다 아직 계산 남아있을 거 아니야. 셋 다 2번. 셋 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셋 다 붙은 것만 빼면 어떡해. 둘 붙고 하나 떨어진 거 다 계산해서 빼야지. 그러니까 3명부터는 이 짓 하면 안 돼. 됐지? 가끔 2명 저거 계산 편하니까 막 저렇게 하다가 3명인데도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빼려면 이러면 다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게 3명 옹기종기 붙은 거. 그럼 다 빼든가. 2명 붙고 1명 떨어진 거 계산해서 또 빼야 되고. A랑 C랑 붙고 B 다 빼든가 이렇게. 빼려면. 맞아? 이것까지 다 빼야 완벽히 셋 다 떨어진 경우잖아. 그지? 당연히 그냥 끼워 넣기로 세는 거야. 됐냐? 2명도 그래서 웬만하면 뭐 별다른 계산상 뭐 그렇게 안 복잡하거든. 2명. 2명 이웃하지 말아라. 이것도 끼워 넣기 뭐 그렇게 계산 안 복잡하거든. 남학생 먼저 일렬로 쩌라락 나열. 나열했다 치면 이 사이사이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네.
저 6자리 중에 이번엔 여학생이 2명이니까 2자리 골라서 여학생 배치. 이것도 계산 별로 안 복잡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심하십시오. 2명일 때는 뭐 아까처럼 구해도 되는데 3명부터는 안 돼요. 이웃 안 하게 하는 계산의 기본은 끼워 넣기가 기본이고 그 다음 기타 등등이. 알겠지? 자, 729번 가볼게. 728번은 풀어보시고. 자, 7개의 문자 B, E, L, G, I, U, M을 모음은 모음끼리, 자음은 자음끼리 이웃해라. 자, 잘 나눠볼까? 모음이 뭐냐? E랑 I랑 U지요. 그 다음에 자음이 뭐야? B랑 L이랑 G랑 M인가? 자, 개수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 7. 됐냐? 그러니까 모음끼리, 자음끼리 이웃해라. 다 묶어버려야 돼. 봉투에 담아. 얘네도 담아. 그럼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나열을 할 때는 우리 눈에는 2개 나열이야. 그치? 그치? 2개 나열이고. 즉 2개 나열.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저기 하얀색 내부에서 지들끼리 나열 한번 해야 되고 파란색 내부에서 나열해야 되니까 이런 계산이 되겠네. 됐지? 간단하지? 그 다음 2번. 좀 섞여있네 이번엔. 6명의 사람인데 A, B는 이웃하게, C, D는 이웃하지 말게. 자, 이웃하지 말아라가 싸운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끼워 넣는다 생각하라 그랬지. 그치? 항상 이웃하지 않는 건 마지막에 끼워 넣기로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됐냐? 따라서 C, D. 잠깐만. 밖에서 대기. 남은 애들만. 이 대기시켜. A, B 이웃하래. 묶어. 그럼 이제 총 3명처럼 보면 되겠네. 됐나? 3명을 짜라락 나열합시다. 이 자료 안에도 잊지 말고 같이 나열합시다. 됐냐? 그래서 나열이 뭐 이렇게 됐다 쳐. E, A, B인데 여기는 결속돼 있어. 저거 끼워 넣을 때 CD 여기 꼽사리 끼면 안 돼. 이 상태로 이제 CD가 들어갈 거야. 사이에 몇 자리 낄 수 있는 거야? 하나, 둘, 여긴 안 돼. 셋, 4자리에 C와 D를 끼워 넣는 계산 하시면 되겠지. 계산은 4, P, 2 이런 순서로 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과학책 모름. 국어책 3권. 일렬로 꽂는다. 국어책끼리 이웃하게 꽂는 경우의 수를 결과를 알려줬네. 자, 계산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 자, 국어 3개를 묶어야 되겠지. 국 A, 국 B, 국 C라고 합시다. 이번엔 저 안 할 거 나열부터 할까? 쫙, 배치까지. 됐지? 그리고 나서 과학책이 N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합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뒤에 마무리의 계산은 뭐라고 써야 돼? 과학책 N개랑 저 보따리 하나랑 N 플러스 1개를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 거지? 맞지? 따라서 여기 써줄 식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될 것이고 이것의 계산이 720이라고 준 거네. 따라서 자 3팩은 6이잖아. 6 나눠주면 뭐 남냐?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6이죠. 6 나누면 120 몇이야? 이런 건 그냥 찾으세요. 뭐 다 저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뭐 이렇게 식 쓸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로딩해. 이렇게 안 되고 나중 가면 외워질 거야. 아, 뭐야 이거 씨. 어느 거야? 이건가? 해보면 되지. 5, 4, 3, 2, 3, 2, 6, 20. 5팩이네. 됐냐? 그냥 찾는 거야. N 플러스 1이 5가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N 값은 4. 됐지? 다음 장. 교대로 자리 지정하고 세우는 거 해봅시다. 갑시다.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를 구해라. 문제 뜻 이해하지? 이게 그러니까 자리 배치를 먼저 한다고 보면 돼. 내가 지금 남, 여 쓰지만 아직 사람을 넣은 건 아니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저렇게 머릿수가 똑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반대로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치? 누가 앞에 오냐를 또 따져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 잠깐만 밑에 보면 여긴 남자 넷에 여자 다섯이야. 이러면 이제 순서는 정해지지. 맨 앞에 누가 와야 돼? 여학생이 와야 돼. 남학생부터 출발하면 쪽수가 안 맞아. 뒤에 여학생 둘이 붙어. 써서 해봐. 모르겠으면. 그래서 그런 거 판단 잘 하셔야 되고, 따라서 일단 남녀 할지, 연함 할지, 그거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그래서 한 가지 정했다 치자. 그럼 여기 계산은, 그러니까 자리, 남학생이 앉을 자리는 지정됐잖아. 그럼 그냥 남자끼리, 지들끼리, 자, 잠깐만, 너 들어가 봐. 그냥 남자는 남자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순서 막 이렇게 정하는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또한 여자끼리. 여기서 또 여자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이러면서 여자는 여자끼리 아예 따로따로 노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얘를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이제 72가지가 나올 거고요. 됐죠? 자리가 지정된 경우는 이런 식의 계산이 될 거야. 이 대표적인 내용. 그 다음 2번. 얘는 이제 여학생이 쪽수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부터 시작해서 남 해야 딱, 한 세트 더. 사람 둘을 줄여버렸어. 자, 이렇게 해야 딱 맞지. 그럼 얘는 이제, 순서 정하는 건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뭐 굳이 쓰진 않을게. 그럼 이제 그냥 남자끼리 나열, 여자끼리 나열하는 계산 해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건 뭐 하면 되는데, 자, 이제 732번 가볼게요. 요 의자 문제가 이제 뒤에도 좀 있어. 그 문제랑 좀 구분을 합시다. 지금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뒤에 보면 아마 여기 순열 끝나고 단원종합 끝나고 베이직, 노멀, 터프 다 끝나면 그 뒤에 아마 보면 의자 앉히기 뭐가 있을 거야. 물론 그 의자 앉히기는 실은 나중에 저기 중복 순열 조합 기술까지 배우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순열 조합만 가지고 해야 돼서 뒤에 뭐가 막 나와 있을 건데 그쪽 의자 문제랑 비교하게끔 미리 알려줄게. 이 문제는 큰 문제 없어. 사람 몇 명? 8명. 의자 몇 개? 8개. 큰 신경 쓸 게 없어. 개수가 딱딱 맞잖아. 이제 뒤에 좀 따는 아니고 뭐 다음 시간에 일려나? 뒤에 있는 마플 특강에도 있는 그 유형이 의자가 8개인데 예를 들어 사람은 좀 개수가 적어서 5명인데 뭐 5명을 뭐 조건 붙여 이런 경우. 즉 의자가 남는 경우의 계산에 대한 얘기가 뒤에 있습니다. 그거랑 미리 구분하라고. 지금은 문제 없어. 사람도 8명, 의자도 8명. 실은 의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람을 일렬로 쭉 나열한 다음에 어차피 의자 개수는 딱 맞잖아. 가서 의자 넣어주면 되지 뭐. 신경 안 써도 돼. 맞지? 그치? 뒤에 이제 빈 의자가 있을 때가 조금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뭐 의자 8개? 뭐 됐어. 문제나 잘 있자. 내 쌍의 카풀 8개의 의자에 앉겠다. 부부끼리는 이웃해라 그랬으니 일단 지금 뭐 하고 있냐? 커플끼리 묶어놔야지. 됐냐? 커플끼리 묶어놔야 되고 당연히 부부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 아직까지는 경우의 수 세는 계산이 없어. 대문자와 소문자로 남녀 구분해볼게. 됐지? 이게 지금 준비 상태야.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지? 됐냐? 막 바꿔 앉으면 큰일 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계산. 이 네 덩어리를 나열하는 거 먼저 해야 되겠지. 맞아? 네 덩어리, 이 네 개의 커플을 일단 나열을 해야 될 것이야. 4팩. 됐냐? 그래서 뭐 막 나열됐다 쳐. 그냥 뭐 몇 개만 바꾸자. 뭐 이대로 해도 되지만 몇 개만 바꿀까? 그러나 아직 계산 안 한 거 있어. 원래 내부 배치해야 되잖아. 아직 안 했다. 즉 여기 안에는 아직 이게 이렇게 될지 막 모르는 상태야. 문제 조건이 뭐냐? 남녀가 교대로 앉으라 그랬거든. 이후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맞춰봐. 아직 안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그냥 먼저 써. 대문자 남자 쓸게. 여자 소문자 쳐. 아직 여기 배치가 안 된 거야. 이후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남녀, 연함 이렇게 앉히래. 어떻게 해야 돼? 이거야. 이만 하면 되지.
왜? 그냥 왜 앞에 있는 애라고 해. 앞에 있는 애. 얘네만 순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얘네만 순서 정하면 돼. 왜? 이러면 남 된 거지. 그럼 뒤에 있는 커플은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이렇게 해요. 앞에 있는 애들, 걔네들 남녀 순서가 정해지면 뒤에는 자동이야. 계산이 할 필요가 없어. 맞지? 그지? 그래서 두 가지 계산하시면 끝. 됐냐? 됐지? 한 커플의 순서가 정해지게 되면, 한 커플의 남녀 순서가 정해지면, 실은 남은 커플은 다 자동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됐나? 그래서 한 커플만 남녀 순서 정하는 가지수 두 가지만 추가해 주시면 계산 끝입니다. 됐지? 1학년 학생 3명과 1학년 학생 3명과 2학년 학생이 5명이 있대. 이렇게 표현할게. 됐지? 1학년, 2학년. 그리고 지금도 의자지만 의자도 8개, 사람도 8개라 뭐 큰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그냥 사람 나열하고 마지막에 의자에 갖다 넣어주면 되니까. 자,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말아라. 양 끝에는 모두 2학년이 앉아라. 어떤 전략을 구성할래? 해봐서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몇 번씩 보여줬고 이런 순열조합 문제 쪽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들은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 어떤 설계를 할래? 일단 확실한 건 이웃하지 않아라. 얘네 싸웠대. 즉 얘네는 마지막에 끼워 넣는 방향성으로 생각해 주실 거고. 됐나? 간단하지 않니? 생각이 드나? 일단 2학년, 즉 이제 안 싸운 2학년을 먼저 나열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2학년 먼저 나열합시다. 그 가지수는 5팩. 됐냐? 그 이후에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좀만 생각해보면 이후에 이어지는 계산 알지 않을까? 아무렇게나 나열 중. 뒤에 뭔 계산? 뭐라고? 4P3. 오케이. 됐지? 왜? 문제 조건이 뭐야? 양 끝에 2학년 안 치래. 지금까지 얘네들이 양 끝이 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저 나 조건이 없는 상태로 1학년 그냥 싸웠대 떨어뜨려 놔라고 한다면 끼워 넣는 자리는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그지? 그런데 지금은 나 때문에 여기랑 여기는 빼야지. 이렇게. 됐나? 양 끝에 2학년 둘이니까 여기 1학년 들어오면 안 되잖아. 즉 싸운 1학년 3명은 여기에만 끼워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서로 다른 4자리 중에 3자리 골라서 사람 나열하기 계산이 되는 거야. 됐지? 제한 조건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좀 더 까다롭게 붙었다라는 뜻인데 뭐 자 봅시다. 어차피 이쪽 순열조합 문제들도 문제 유형으로 기억하는 거 뭐 특별한 몇 가지 아까처럼 뭐 의자 앉히기 이런 거 아직 안 했어. 아까 그 의자 말고 뒤에 있는 의자 그런 거 외에는 뭐 다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 집중하자. 자, 1번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데 S랑 P를 위치를 지정을 해버렸네. 그럼 뭐 나머지 가운데다 나열하면 되지 뭐. 얘는 뭐 별거 없고요. 맞아? 근데 만약 아까처럼 S와 P를 양 끝에 넣어라 이런 조건이었다면 말 그대로 SP를 양 끝에만 넣어라 했기 때문에 S, P 이래도 되지만 자리 PS까지 되는 거라 곱하기 2 했어야 되겠네. 지금은 확실히 지정했지. 지정. 따라서 지금은 요 계산이 끝이고요. 됐지? 됐지? 그 다음 괄호 2번에 S와 P 사이에 2개가 들어가 있어라. 이건 어떻게 할까? 이웃해라 약간 응용 버전이라 볼 수 있겠네. 아까 이웃하는 계산이 자루에 담아버리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S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라는 말은 요렇게 자루에 담아놔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됐냐? 저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로 먼저 배치하자. 요 안에 내부에 나열하는 계산 좀 해봅시다. 내가 일단 SP 썼으나 분명 SP 순서 얘기는 안 했어. 양 끝에만 있으면 되잖아. 따라서 자루 안에서 SP 아니면 PS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그 다음 여기에 숫자 넣어야 되지. 계산 뭐야? 지금 숫자랜다. 문자 5개 남았지?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가 놔야 되는 거지? 5개 중에 2개 골라야 되지? 5개 중에 2개 골라서 나열까지. 됐냐? 그래서 뭐 P2 왔다고 치자. 자, 그럼 지금 지워가면서 할까? S 썼고 잠깐 P 쓰면 안 되잖아. S랑 P 썼고 2랑 C 하자. 2랑 C가 선택돼서 나열됐다고 하면 남은 문자는 이제 I랑 A랑 L 남았고, 그러니까 이웃테라에서 자루 포대기 완성. 이제 요 덩어리랑 남은 이렇게 4명 나열하는 계산 뒤에 붙여주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순서대로 알맞게 잘 계산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라는 저 문자 확통해서 많이 씁니다. 무슨 뜻이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라. 일단 모음 좀 다 모아볼까? 모음 뭐 있냐? E랑 I랑 I야 L이야? I구나. 이렇게 3개지. 맞냐? 에이씨. 맞네. 됐냐? 뜻은 알겠지? 적어도 한쪽 끝에란 얘기가 둘 다 모음이 와도 되고 한쪽만 모음이 와도 되고 이쪽만 모음이 와도 되고요. 맞아? 그걸 상황을 나눠서 다 계산해도 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걸 할 때가 왔네. 아니 싫은데 반대로 빼버립시다. 일단 전체부터 구해. 조건 없이 그냥 7개 쫙 나열하는 계산 하신 다음에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이 바로 뭐야? 양쪽 다 자음이지. 그지? 이게 이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이지. 적어도 한쪽에 모음이 있어라 라는 말은 양쪽 다 자음에 정반대되는 상황이 될 거야. 그치? 숙제 해온 사람을 조사하려는데 반대로 안 해온 사람 반대로 안 해온 사람 세서 전체에서 빼면 숙제 해온 사람 그런 거. 따라서 자, 자음도 같이 옆에 써줄까? 자음 뭐냐? 뭐 4개겠지 뭐. S, P, C, L 이렇게네. 됐나? 따라서 전체에서 양 끝에 자음 온 거를 뺄 겁니다. 2, 셋, 넷, 다, 여, 7. 양 끝에 자음 갖다 박은 거 뺄 거야. 반대의 경우를 해버릴 겁니다. 반대 가자. 넷 중에 2개 골라서 양 끝에 배치. 맞지? 자음 4개 중에 2개 골라서 양 끝에 배치. 됐지? 따라서 양 끝에 자음이 왔어. CL 왔다 쳐. 그럼 이제 남은 계산은 그냥 가운데 나열이지. 요게 반대로 양 옆에 싹 다 자음인 경우가 되겠네. 그럼 님들은 저 전체에서 얘를 빼시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저번에 아마 슬쩍 보여줬을 텐데 팩토리얼 잘 다루라고. 물론 이거를 이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한 다음에 이거는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5 더 계산해서 빼도 되지만 이렇게 해볼까? 아이 진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볼까? 요게 지금 저 하얀 거 4, 3, 12 곱하기 5팩이지. 여기서 선택, 여기서 6팩까지 만들어도 되고 그건 뭐 맘대로. 중요한 건 7을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으로 봐서 42 곱하기 5팩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빼버리는 요거 보여준 적 있지? 계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면 42 곱하기 5팩에서 12 곱하기 5팩을 빼는 계산으로 하면 어쨌든 계산을 한 번은 하긴 해야 될 거야. 쓸게. 42 마이너스 12 곱하기 5팩 인수분해 배워서 어디다 쓸 거야? 이럴 때 써라. 30 곱하기 5팩으로 계산하면 5팩이 120이기 때문에 한결 편안하게 계산을 끝낼 수가 있지. 그렇지. 물론 이거는 선택 6팩 만들어도 되지.
6팩 만들 수 있지. 7 곱하기 6팩 박아버리고, 요거 12가 2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요 6이랑 얘랑 합치면 6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가도 뭐 괜찮죠. 여기서 이거 빼도 되지. 이건 뭐 편한 대로. 되냐? 아까 765가 이거보단 낫지. 자, 735번에 1번은 방금 보여준 것처럼 두 문자 사이에 뭐 끼워 넣기 똑같은 상황 1번. 그지? 별다른 특이사항 없지? T랑 A 사이에 두 개 껴있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치? 맞지? 지금은 괄호 2번을 해볼게요. 735번에 괄호 2번. 자, 5개의 문자 CHINA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모음 사이에 적어도 자음 한 개? 일단 파악 좀 해볼까? 모음이랑 자음 파악 좀 해볼까? 모음 자음 뭐냐? 모음 뭐야? I, A가 있네. 자음은 C, H, N이 있네. 즉 문제의 뜻하는 것 모음 I, A 사이에 적어도 자음을 한 개 넣어라 이거거든. 그럼 만약 직접적인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니? 적어도란 말 때문에 얘 사이에 하나 낀 경우, 2개 낀 경우, 3개 낀 경우, 3개 낀 경우는 실은 양 끝에 모음을 둔 거긴 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세 가지를 다 나눠서 계산해야 되겠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청개구리 전법을 쓰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상황의 반대 상황이 뭐야? 모음 사이에 적어도 자음 한 개 있다에 반대되는 상황은 아이고. 모음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즉 모음끼리 붙어 있다가 되겠네. 모음끼리 이웃한다가 저 문제 상황의 정반대 상황 맞냐? 그치? 그치? 둘 사이에 적어도 하나를 껴라.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이거는 정반대는 둘이 붙었다는 소리야. 그치? 따라서 이거는 반대 기술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 따라서 일단 전체부터 박아줍시다. 뭐 조건, 뭐 누구 사이에 자시고 됐고 5개를 짜라락 나열하는 방법이 일단 5패.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반대되는 상황을 빼줍시다. 이 반대되는 상황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모음끼리 이웃하는 상황이 정반대 상황이야. 됐지? 모음 이웃 계산하자. 묶어놓고 하나, 둘, 셋 나열하는 계산 바로 써도 되죠? 모음 내부의 배치를 먼저 할까? 2패. 그 다음 4명 나열하면 되네. 됐나? 이게 모음 이웃한 계산이지? 지금은 뭐 계산한 김에 뭐 숫자 별로 안 크면 이거는 그냥 계산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몇이야? 64, 24, 48가지네. 따라서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그게 바로 이제 다 저런 경우가 되겠는 거지. 됐지? 이렇게 반대 상황을 구해서 빼는 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지? 서로 다른 수학 참고서 4권, 국어 참고서 3권.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적어도 2권의 국어 참고서가 이웃해라. 자, 일단 문제 말뜻은 뭐야? 적어도 2권이 이웃해라. 2권이 붙거나 아니면 3권이 붙거나. 맞아? 반대 상황은 뭐야? 셋 다 안 붙은 게 반대 상황이지? 이게 더 낫지? 이게 더 낫지? 그치? 적어도 2권, 그럼 이제 2권 붙는 경우, 그럼 얘 붙고 얘 떨어지고 얘 붙고 이거 다, 물론 이제 3가지로 계산하면 되긴 하지만, 그치? 만약에 정직하게 세게 되면 2개는 붙고 1개는 떨어지는 경우 나눠야 되고, 그 다음 2번째로 3개 다 붙은 경우 나눠서 계산하면 안 되지 않아? 안 되지 않아? 그럼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이 계산을 안 할 거지만 뭐 이런 경험도 해보면 좋지. 이거 계산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개 붙고 하나 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기술 쓰면 되냐? 니들이 배운 기술 안에서 다 처리 가능해. 그치? 2개 붙고 2개 붙을 거부터 정해야지. 지금은 뭐 아직 조합 배우기 전이라 3시 2 할 수는 없어서 아쉬운데 실은 세도 되고 2개 붙을 거 정하는 방법 3가지. 됐지?
됐지. 자, 만약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쳐. 그럼 이 말은 자연스럽게 얘랑 zet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계산이 되는 거야. 맞아? 이거는 이웃하게 붙이면 안 되잖아. 따로따로 나열하는 계산이 돼야 될 거라고. 맞아? 됐냐? 따라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계산은 자, 수학 먼저 나열. 수학 먼저 나열. 그 다음 이 두 개를 끼워 넣는 계산 해야 되지. 이웃하지 않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따라서 5개 중에 2개 끼워 넣기. O, P, E. 됐냐? 그리고 아직 안 끝난 거 있어. 뭐 안 끝났어? 여기 내부 배치 아직 안 했어. 뭐 처음부터 하던가 아직 안 했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반대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어쨌든 그래도 이런 상황의 계산은 어떤 전략으로 짜야 되는지 그냥 한번 슬쩍 경험 시켜준 거고요. 우린 하려던 대로 합시다. 일단 전체부터 구해야 되겠지. 전체는 어떠한 조건 없이 요거 7개 쫘라락 나열하는 계산. 그 다음 반대 상황을 계산하기로 했어. 이 말의 반대 상황은 국어책을 다 따로따로 찢어 놓으라는 얘기. 수학 나열. 맞지? 바로 여기다 하자. 수학이 뭐 이렇게 나열됐다 치면 국어책 끼워 넣을 자리는 5자리가 있네. 5자리 중에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해야 되는 OP3. 됐지? 여기서 이거 빼면 정답. 됐지? 요거 계산도 요게 5, 4, 3이기 때문에 4팩이랑 5까지 합쳐서 5팩 만들어주고, 그럼 요 4, 3은 10이라고 해주고, 요 7팩을 아까처럼 42 곱하기 5팩 계산해주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 됐지? 이거는 있잖냐? 일단 취향대로 하시면 돼. 지금은 근데 괜찮은 게 그냥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아마 이런 거 아이고 이런 거 가끔 이제 왜 알파 A, B, C, D 막 해야 되잖아. 그치?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 헷갈리면 저거 숫자로 바꿔서 해도 돼요. 예를 들면 A가 이제 1번, 자, 9구단이 아니지. 뭐야, 알파벳을 외우면서 A, B, C, D, E 하고 이제 숫자로 다 바꿔서 해도 돼. 그런 방법도 있어. 영어가 조금, 물론, 저는 뭐 영어 다 잘 됩니다 하시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A, B, C, D 보기 이쁘니까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1, 2, 3, 4, 5로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 이건 그럼 54,321. 뭐 굳이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상관없지. 그냥 ABCD로 할게. 이거는 어쨌든 ABCD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120개 5팩이니까 120개겠지 뭐 나열하는 거니까. 하여간 사전식으로 나열한다. 그래서 요거 몇 번째냐, 보통 대부분이 특정 문자 가지고 몇 번째야 물어보기도 하고, 반대로 87번째는 뭐게라고 물어보기도 하니까 딱 이렇게 대표적인 거 2가지 방법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몇 번째냐 그랬을 때 당연히 맨 앞에 있는 C부터 봐야지. 됐냐? 다시 말하면 얘가 몇 번째인지라는 얘기는 저 C, B, A, E, D보다 요 앞에 나열되는 여기에 문자가 몇 개인지를 먼저 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맞지? 그치?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 맞게 잘 해야 돼. 예를 들어 이제 곧 할 계산으로 여기를 막 열심히 셌어. 셌더니 예를 들어 50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정답은 51번째. 이런 것도 놓치지 말고. 됐냐? 말로 대놓고 물어볼 때도 있어. 얘보다 앞에 나열되는 문자는 몇 개냐 물어볼 때도 가끔씩 있어. 그럼 그때는 그대로 50개가 정답이겠지. 문제 좀 잘 읽어라. 언제나 말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얘보다 작은 거를 세주는데 뭐 대충 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요거 무조건 쟤보다 앞에 먼저 나열되겠네. 그지? 이렇게 쭉 세 나가는 거잖아. B 땡땡땡 이렇게. 자, 이거부터 A 땡땡땡. 이건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는 A가 박혀 있으니 B, C, D, E를 여기다 나열하는 경우에 쓰인
4팩과 동일하겠지. 4, 3, 12, 24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24가지. 그러다가 이제 브레이크 받는 거지, 이제. C 들어왔어. 딱 맞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 여기를 C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 자리 입장으로 C는 썼으니까 그 다음 빨리 올 수 있는 문자는 A지. 쟤는 B거든. 그럼 일단 또 요거 카운트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지. 그지? 이러면 이건 3개 나열하는 거니까 3팩. 즉 6가지 되겠고요. 자, 줄 바꿔서 그럼 이제 C, A로 가는 거 다 셌으니까 이제 B가 올 차례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빨리 올 수 있는 게 현재 A지. 근데 딱 맞네. 그럼 이제 이거는 그대로 그냥 가면 되고. 그럼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향껏 2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직접 세도 돼. 이 다음에 빨리 올 수 있는 문자 A, B, C는 더 이상 못 쓰니까 남은 문자 D, E 중에 D가 오고 E가 오는 게 요 다음에 오는 녀석이지. 요 다음 놈이 저거겠네, 그럼. 이제 여기를 2로 올리고 바꾼 거. 이렇게 세는 거잖아. 됐나? 그래서 최종 정답은, 자, 일단 여기 30개, 여기가 54개, 그리고 얘도 잊으면 안 되지. 요거 1개 추가해서 얘보다 작은 숫자가 54 더하기 1, 최종 55개인 게 확인되고, 따라서 문제에서는 몇 번째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그럼 56번째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지? 사전식 나열하는 거. 그 다음 반대로 저렇게 87번째를 물어본 경우엔 어떻게 할까? 방식은 비슷하지. 87번째니까 일단 가장 앞에 오는 문자열부터 세워나가면서 이거 계속 누적시키면서 봐야 되지. 그러니까 자, A로 시작하는 거 24개.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현재 여기까지 몇 개? 48개. 계속 누적시키면서 봐야 되지. 자, 그럼 C 땡땡땡땡도 일단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기도 24개일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누적된 거 몇 개야? 48에 24 더하면 72개. 아직 87까지 가려면 멀었잖아. 쭉쭉 더 가는 거지. 자, 이거 좀 화면 좀 올릴게. 자, D, 다다다다 이렇게 가면 또 24개가 추가될 거고, 이러면 24개 더하면 누적 96개라. 저기 아까 몇 건째였어? 87 구해야 되잖아. 이러면 넘어가 버리네. 그럼 이제 여기서 잠시 브레이크 밟고 D하고 쫙 세면 안 되고 A하고 속도를 좀 늦춰줘야지. 맞지? A하고 여기 숫자 3개 바꾸는 방법이 3팩, 즉 6가지니까 그럼 이렇게 누적시키면 현재 78 됐냐? 87이니까 더하기 6 한 번 더 해도 되지. 여기다 써놓자. 87번째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요거 한 번 더 가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3팩, 즉 6가지가 더해질 거라 여기까지 누적시키면 84번째네. 이제 천천히 갑시다. 3칸만 더 가면 되네. 맞냐? 자, 그럼 D, B, 다음에 바로 올 수 있는 게 뭐야? B는 다 했으니까 이제 C로고 이제 제일 빠른 알파벳 순서대로, 사전 순서대로라면 요렇게가 되겠네. 됐냐? 맞지? 알파벳 순서 빠른 대로 요게 85번째, 86번째, 87번째 여기가 지금 정답인 거야. 다 왔어. 자, 가자. 다음 거는 D, C, A에 둘이 자리 바꾼 E, B. 자, 3번째 자리에 A인 경우 다 했지. 그럼 이제 3번째 자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네. 그것은 B일 것이며 여긴 다시 A, E가 되겠네. 됐나? 이렇게 잘 세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알파벳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숫자로 바꿔서 해도 괜찮아.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숫자 버전으로 737도 한 번 더 해볼게.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영어가 너무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영어라고 하여도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부여해서 숫자로 바꿔서 푸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숫자 버전도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1, 2, 3, 4, 5를 사용하여 5자리 나열이고 뭐 별다른 조건 없이 그냥 작은 수부터 나열하겠다. 그지? 자, 이번엔 바로 가볼까? 자, 1, 4팩이기 때문에 24개. 2, 24개. 자, 3, 1 바로 들어. 뭐야. 그 다음 것도 2야. 4, 뭐,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세버려서 끝나네. 됐냐? 뭘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바로 3, 1, 2 바로 작은 애들이 떠다다다 걸리지. 됐어? 따라서 요게 48개. 얘까지 포함하면 최종 49개. 그럼 얘는 50번째 되겠네. 됐나? 됐지? 그 다음 밑에 100번째 수 찾기. 또 가봅시다. 브레이크 잘 밟아야 돼. 24. 자, 스탑인가? 여기서 스탑인가? 이대로 누적시키면 몇 개야? 아직 스탑 아니네. 여기까지 누적하면 24, 4개 있는 거니까 4, 46, 48, 96개네. 와, 아직도 스탑 아니야? 이제 천천히 가야 되겠네. 그지? 저기 100번째잖아. 그럼 5, 1 하고 따다닥 가면 3팩 즉 6개라. 안 돼. 100 넘어가. 아니야. 더 천천히 해야 돼. 2 땡땡 하면 4개. 4개가 아니지. 2팩이니까 2가지지. 여기까지 98. 자, 2칸 남았다. 2칸은 그냥 가자. 5, 1, 3. 제일 작은 거. 남은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거 뭐야? 2, 4. 얘가 99번째. 그 다음 숫자 5, 1, 3, 4, 2가 100번째겠네. 됐지? 빠짐없이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738번은 기억니은. 뭐 안 할 건데 자네들이 잘 하시되 기억니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숫자 바꾼다는 건 이런 거 하는 얘기야. 아우 뭐 기억니은데 그 문자 아우 숫자가 훨씬 좋다라는 얘기는 사전순으로 숫자를 부여해 주시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위에 숫자 보면서 41,532 문자로 바꿔서 해도 돼요. 아니 숫자로 변형시켜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1,532가 몇 번째냐 물어보는 문제로 풀어버리는 거지. 그치? 알파벳 저런 한글 마음에 안 드시면 특히 밑에 739번 나 같은 경우는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요 난리 나 있으면 나는 숫자로 바꿔. 1번. 근데 자네들은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 알파벳으로도 안 헷갈리고 잘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뭔가 좀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잘 보자. 문자가 졸라 많은 줄 알았더니 뭐야 장난해? 여기는 지정해줬네. 맞지? 남은 6개 쪽 문자열 보면 되는 거네. 됐냐? 그러면 일단 지정된 거 좀 제외 좀 하자. 자, 그럼 남은 문자가 I, C, E, M, A, N이 남았으니까 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렇게 번호 좀 잘 매겨주시고 실은 번호 매겼으면 알파벳으로 바로 해도 상관없는데 됐냐? 사전순의 순서 잘 정해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거 찾아야 되는 거지. 요거 찾아야 되는 거지. 숫자로 환산하면 42,000 이거 그대로는 42,300 아니 42 하여간 요거 몇 번째인지 찾으란 얘기인 거네. 됐나? 됐지. 따라서 1쫙, 2쫙, 3쫙인데 얘 큰 거 써도 괜찮겠네. 아까 알려준 대로 40만 대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보다 큰 거 세도 괜찮아. 그래서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니 자네들이 잘 해서 가지고 와봐잉. 그렇지. 두 가지 다 괜찮네. 그냥 쭉쭉 내려와도 되고 아까처럼 얘보다 큰 걸 세서 아까 알려준 것처럼 잘 빼서 구하셔도 되고. 됐지? 그나마 좀 짜증나는 게 밑에 2번이네. 요거까지는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방금처럼 해주시면,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약간 시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 보자. 일단 이거는 이제 크기 순으로 나열하겠다. 6자리 자연수를 뭐 이 얘기고. 됐냐?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 조심해야 될 점은 0이 있어. 저 0을 조금 조심해야 될 거야. 됐냐? 일단 분명 6자리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0 따다다당은 안 하는 거 맞지? 이건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자, 잘 대답할 준비 해봐. 그러니까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나열하는 방법 500, 120. 됐냐? 일단 문제 없지 여기까지. 자, 2, 하나, 둘, 셋, 넷, 다섯, 120. 450번째 구해야 돼. 쭉쭉 갑시다. 120. 현재 360. 그지? 자, 4부터 브레이크 밟아야 되지. 4 해버리면 120 들어 480이라 넘어가. 자, 그 다음 여기 뭐 올까 이제? 할 때 반사적으로 1 박으면 안 되고 지금 0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 보다 보면 0의 존재를 잊을 수 있어. 0부터예요. 0 와야 돼. 0. 0이야. 0 쌩 까면 안 돼. 이제는. 됐지? 그러면 이제 4 팩이니까 몇이야? 4, 30, 24. 됐어? 현재 누적 몇 개야? 360에 24 더해졌다. 384. 450번째라, 가야 돼. 좀 많이 가야 돼. 중간에 계산 미끄러지는 순간 바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누적 그러면 408개. 계속 가는 거야. 어쩌다 이렇게 구석에서 하고 있지? 아니, 뭐야. 4, 2, 하나, 둘, 셋, 넷. 얘도 24개. 계속 24씩 플러스 시키면서 근처까지 가야지. 432 몇 번째냐? 450번째냐? 이게 계속 가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낸 문제이기 때문에 잘 거시기 해줍시다. 456 몇 번? 안 보여. 몇 번째야? 460이야? 50이야? 450이네? 야, 스탑! 450 넘어갔어.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천천히 가주시면 되겠네. 자리 좀 옮깁시다. 4, 3부터 이제 다시 0부터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이제 3팩이라서 6가지고, 현재 누적이 지금 432에 6 더해주면 438. 됐나? 됐지? 거의 다 왔지? 쭉 가자. 실수 없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도 미끄러지거나 계산 덧셈 틀리면 바로 가는 거. 444. 자, 다음에 6 한 번 더 가면 바로 끝이네.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 거야? 자, 봐봐. 4, 3, 2 가서 땅땅땅 하면 요게 3팩이고, 이게 6이라 기가 막히게 450은 되거든. 그럼 답이 뭐야? 4, 3, 2. 요 열의 가장 마지막 놈이 딱 450인 거야. 마지막 놈이란 얘기는 이제 가장 크게 잡힌 걸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가장 큰 경우를 봐야 되니까 지금 남은 숫자 중에 제일 큰 거대로. 이게 이제 제일 큰 수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4, 3, 3은 안 되고 4.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지금 여기서 딱 6 하면서 더해서 450이 딱 나왔는데, 그 말은 여기 가장 마지막 숫자가 이걸 거란 말이야. 앞에 4, 3, 2인 상태에서, 그지?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 되고, 아마 그 다음 숫자가 이제 여기 2가 3이랑 4는 앞에 썼으니까 5까지 올라간 상태로 쭉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요게 답이네. 요게. 됐냐? 됐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저게 헷갈리면 천천히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다음 숫자를 그냥 이제 4, 3, 1 다 했으니까 4, 3, 2로 시작해서 가장 작게 4, 3, 2 썼으니까 0, 1, 2, 3, 4, 5. 요게 이제 444 다음인 요게 이제 445번째지. 뭐 도저히 헷갈리면 이러고 그냥 직접 가보던가. 그럼 당연히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게 오겠지. 그게 450번째지. 됐냐?
상황에 맞게 계산을 잘 해보도록 합시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와, 재밌겠다. 자, 남자 둘, 여자 둘. 됐지? 그러니까 그림 잘 보시고 한 줄에 2개가 모두 있고 5줄로 돼 있다.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짝을 지어 2명씩 같은 줄에 앉을 때 앉혀라. 이 계산. 됐지? 뭐부터 할까? 아까 그 부부랑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커플도 맺어지는 계산을 다 해줘야 돼. 그치? 짝꿍부터 정하자. 몇 가지? 뭐 2가지밖에 없지? 되냐? 이 2가지 계산도 뭐 여러 가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2명이긴 하니까 A, B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계산이라고 생각해줘도 괜찮고 2패. 됐어? 생각하는 방식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한쪽을 한쪽에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커플 맺는 방법 2패. 됐지? 뭐 그래서 이렇게 맺어줬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얘네를 보트에 앉혀야 돼. 뒷계산 어떻게 할래? 뒷계산 반드시 옆으로 나란히 앉아야 될 테니까 이제 줄로 봐야지. 5줄. 5줄 중에 2줄을 선택해서 하얀 커플 아니면 파란 커플 나열해야 되지. 5P2가 되겠네. 계산 끝 아니면 남았어? 남았지 아직. 뭐가 남았어? 커플만 지정했지. 즉 뭐 예를 들어 하얀색이 앞줄에 하얀색 커플이 앞줄에 앉고 파란색 커플이 맨 뒤에 앉는다면 그 좌석만 정한 거지 남자 여자 안 앉혔잖아 아직. 그지? 그럼 이제 여기 하얀색에서 뭐 남자 여자 아니면 여자 남자 나열하는 계산까지 각각 다 해줘야 되겠네. 이게 최종 계산이 되겠네. 됐냐? 이런 문제를 혼자 푸실 때는 계속 끝까지 생각해야 돼. 내가 빼먹은 계산이 없나? 애들이 다 의자에 잘 앉아있나? 아직 안 앉았는데 보트 혼자 떠나나?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알겠지? 741번 가볼게. 740번은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단지 1명 더 늘었어. 3커플이기 때문에 자네들이 잘 대처해서 해보시고. 밑에 741번 봅시다. 이 그림이 진짜 운전석, 보조석, 이거 앞에서 비슷한 문제 있었지.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당연히 문제 잘 읽읍시다. 이렇게 한 줄에 뒤에 왕따석 하나, 줄은 이렇게 보는 거겠네. 이런 상황이네. 됐지? 시킨 대로 해봅시다. 뭐 하는 거야? 선생님 2명, 학생 1학년 2명, 2학년 2명. 선생님 2명. 1학년 2명, 2학년 2명씩이네. 뭐 적당히 문자 표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 2명 중에 1명은 운전석, 1학년은 같은 줄에 앉아라. 조건은 알았지? 계산 어떻게 할래? 일단 간단한 계산부터 해. 일단 운전석은 선생님들이 앉아야 되잖아. 맞아? 선생님들을 운전석에 하나 정해서 나열하는 방법 거창하게 말은 했지만 일단 2가지. 됐지? 그리고 계산해 나갑시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한 분 갔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조건이 1학년에 걸려있기 때문에 1학년을 같은 줄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밖에 없지. 1학년을 요따가 나열해야 되네. 계산은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냥 요 같은 라인에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또 붙어 앉으라고 하는지. 지금은 그냥 같은 줄에 앉으면 되는 거야. 그지? 즉 같은 라인 요 세 자리 떨어져 앉아도 되니까 요 줄에다 1학년을 앉히라고 말을 하고 있네. 따라서 계산은 그럼 간단하지. 저기 세 자리의 좌석 중에 2자리를 선택하여 1학년을 배치하는 계산해야 되니까 3P2 됐냐? 따라서 1학년도 앉았다고 치고. 그럼 이제 보조석 여기는 남은 3명 더 이상 어떠한 조건도 없잖아. 뭐 선생님을 보조석에 앉힌다 이런 말 있냐? 없거든. 그럼 이제 남은 3명은 그냥 쫘라락 나열하시면 되겠네요. 됐냐? 이게 막상 푸는 거 보면서 관람하고 있으면 좋지. 막상 혼자 풀 때 보면 막 뭐 하나씩 빼먹고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래. 자, 그럼 그 다음 아래 거. 얘는 좀 그림이 야, 이거 그림 그대로 쓰자. 이번 좌석은
뒷자리에 자리가 두 개가 늘어났네. 이번 아랫 문제, 이번에는 뒷자리가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운전석, 보조석 됐죠? 이번 문제 조건은 뭔지 한번 잘 읽어봅시다. 7개가 있는데 학생은 뭐야? 선생님 2명, 선생님 2명, 1학년 2명. 이번엔 이렇게 할까? 뭐 이런 문자는 뭐 본인이 알아서들 잘 알아보기 좋게 2학년 2명.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는 거니까 입맛에 맞게 잘 갖다 쓰십시오. 나름 구분되게는 해 그래도. 그래서 그냥 A, B, C, D 이러지 말고 좀 한눈에 보이게 됐냐? 최대한 안 빼먹고 계산할 수 있게 정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특이사항이 지금, 자, 선생님은 운전석에 앉고 이건 똑같은데 1학년 학생 2명이 같은 줄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엔 이웃타연해. 됐나? 그 다음 또 다른 특이사항이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좌석인데 사람은 6명입니다. 됐지? 그런 걸 생각해서 자, 일단 한 가지는 앞에랑 동일하네. 운전석은 어차피 선생님이 앉아야 돼. 2가지. 뭐 2P1 해도 되지만 그냥 2가지 하면 되지, 그치? 자, 선생님 갖다 앉혀. B가 같다고 칩시다. 자, 그럼 그 다음 1학년 앉혀야 돼. 1학년을 달라진 조건. 1학년을 같은 줄에 이웃하여 앉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도 같이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생각해 줘야 되지. 어떻게? 계산식을 쓸까? 그냥 세버릴까? 이런 것도 잘 고민. 세버려도 괜찮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좀 쓰자. 여기가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자리고, 그 다음 뒷좌석에 이렇게 있잖아. 뭐 아직은 실은 뭐 여기 파트면 아직 조합 배우기도 전이기도 하고, 셀 땐 또 세는 거야. 세도 돼. 여기에 1학년 순서대로 앉는 방법, 이웃하게 앉는 방법 2가지. 맞아? 그럼 이렇게 붙어 있는 쪽에 이웃하게 앉으려면 이렇게 붙어 앉아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반대로 여기에 앉았을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2가지. 세도 별로 무리될 게 없으면 계산 괜히 대도 없는 계산 막 세우고 있지 말고 셀 때는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의 방법으로 앉을 수가 있네. 이웃하게 붙어 앉는 방법 6가지네. 됐지? 됐지? 물론 이제 뭐 조합 배우면 이제 이 경우 3시 2 한다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조합 배워도 셀 때는 세는 게 편할 때가 있어. 자, 그럼 이제 1학년도 다 앉았고, 그럼 이제 남은 인원은 별다른 조건 없죠? 남은 인원 3명은 쫙 나열하면 되냐? 3팩이냐? 또 다 갖다 놓고 틀리지 말고. 지금 1학년이 여기 붙어 앉았다 쳐. 생각 없이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제 잘 읽으라고. 3팩 했다가 다 가지고 틀리지 마시고. 4개 남았어요. 4개 중에 3개 선택해서 앉아야 되는 거야. 그치? 서로 다른 4개의 의자 중에 3개 골라서 3명 나열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 거야. 됐지? 문제 빨리 읽고 뭔 짓 하라는지 파악 좀 해봐. 이런 상황이지? 앞줄 2개, 뒷줄 3개. 오케이. 어린이가 어른과 반드시 같은 줄에 앉아라. 그렇지. 애들끼리 앉히지 말아라. 뭐 이런 거네. 그지? 계산을 어떻게 할까? 의외로 이런 간단한 문제가 계산 자꾸 하나씩 삑 날 수가 있거든? 어른부터 앉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애들부터 앉을까? 뭐가 나? 어른을 좀,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걸려 있잖아. 그치? 어른을 먼저 앉히는 게 나을 거야. 그럼 어른 앉히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배터리 10% 남았대. 어른 앉히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른부터 앉히자.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2줄이잖아. 천천히 작업을 해. 어른 2분을 어느 줄에 앉을지 결정부터 시켜줘야 되겠지. 됐냐? 뭐 그냥 2라고 쓸게요. 그래서 뭐 A, B 할지 B, A 할지, 예를 들어 여기에 A, 여기가 B 하기로 했어. 그럼 아직 안 앉은 거야. 이제 앉혀야지. 이분이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의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가지. B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순서에 맞게 잘 계산. 됐냐? 저러면 저게 어른 앉힌 계산이지.
됐냐? 빼먹었거나 뭐 중복되거나 그런 거 없죠. 잘 셌지? 그럼 이제 남은 건 애 셋을 이미 어른을 조건을 만족하게 나열해놨기 때문에 애 셋은 그냥 됐지? 좋아. 야, 잠깐. 자, 바로 2번.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건데 A는 맨 앞에 세우고 B는 A랑 이웃하지 않게 세워라. 일단 문제는 알아들었지. 계산 전략은 어떻게 할래요? 두 가지 정도 보여주려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는 알아들었지. A를 맨 앞에 세우래까지는 확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 자리는 이렇게 남아있고. B랑 이웃하지 않게 세우래잖아. 맞아?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거조차도 반대 상황을 구해서 뺄 수가 있어. 그지? 그지? 자, 뭘로 해볼까? 만약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에 누굴 배치할지를 먼저 계산해주면 되겠네. 저 짝에 누구 앉을 수 있어? 앉냐, 쓰냐? 누구 세우면 돼? B가 안 서야 되잖아. 넷 중에 하나가 서야 되겠네. 여기에 사람 세우는 방법 4가지. 그럼 그 이후는? 뭐 예를 들어 C가 붙었다 쳐.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쫙 나열하면 되지. 됐나?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되고 이거조차도 자 일단 그냥 저 B를 옆에 세우지 말라라는 조건 없이 그냥 나머지 이어서 나열하는 방법은 5팩이야. 여기에서 뭐 해주면 돼? B가 여기 붙어 앉아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이러면 이제 A에 B까지 지정한 경우가 돼서 남은 게 이렇게 될 거거든. 됐냐? 이 계산도 실은 빨리 세울 수 있으면 특히나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쪽 계산도 나쁘지 않아. 됐니? 됐지? 자, 752번에 괄호 3번. 자, 마지막 문제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문제는 지난 시간에 알려준 기술이 가능하지. 1, 2, 3, 4, 5, 6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데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여라. 3의 배수 만들기. 맞아? 얘가 둘 다 괜찮아. 숙련도에 따라 다르겠네. 숫자가 6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3장을 뽑는데 만약에 그러면 3장을 뽑았기 때문에 3의 배수인지 판단하려면 그 각각의 숫자 자릿수의 합을 3의 배수로 만들면 되고 그럼 얘가 지금 가장 큰 숫자 3개를 더해봤을 때 몇이야?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면 몇이야? 15지. 만약 직접 센다면 합이 3인 경우는 실은 안 되고 6, 9, 12, 15 한 4가지만 하면 되거든. 그렇게 직접 세도 되고 이거도 지난 시간에 알려준 요 기술 괜찮아. 얘는 둘 다 괜찮아. 실은 요거 익숙하면 요게 좀 더 빠르긴 할 건데 요 기술 있지? 그지? 그래 너희들이 뭐 그래 괜찮아. 아니 하다못해 저 R1, R2, R3가 기억이 안 나면 세 수의 합이 자 3은 안 되죠. 3개 뽑아서 3 만들 수는 없어. 지금 가장 작게 뽑아봤자 6이기 때문에 6부터 스타트. 합이 6인 경우 1, 2, 3 더 있나? 더 없지? 근데 이러고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지금 3자리 자연수 만들어야 돼. 나열해야 돼. 1, 2, 3이 끝이 아니라 123인지 132인지 231인지 213인지 300 이거 해야 된다고. 나열해야 돼. 앞에 순열 배우기 전에서야 이걸 막 셌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지. 나열. 됐지?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생각한 만큼 오래 안 걸려. 자, 합이 9인 경우는 이제 한번 내가 알려준 규칙대로 빠짐없이 합이 9가 되는 조합부터 천천히 갑시다. 같은 게 가능하면 1, 1 가가지고 7 간 다음에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요거 알지? 물론 지금은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1 왔으면 그 다음 작은 거 2 갖다 놓고 그 다음 몇 와야 돼? 6이네. 됐나? 그럼 이제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그 다음 늘리고 줄이고 아유 안 돼 들어가. 다 했다. 그럼 이제 여기를 2로 올릴 차례. 그럼 2, 3 출발해야 되고 그럼 남은 숫자가 4네. 끝난 듯. 3, 3, 3은 안 되잖아. 그리고 각각의 경우가 실은 다 알겠어. 결국 이렇게 한 뒤에 얘네 나열하는 계산은 전부 다 6이거든. 이것도 그래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한 거야.
그냥 이 배합만 빠르게 다 찾아버리면 되네. 저기 뭐고 합이 9 다 했다. 세 수의 합이 12 가봅시다. 1, 2로 가면 너무 아니 뭐냐 9 안 되지.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얘부터 가능하네. 1, 5, 6부터 되네. 1, 5, 6. 자, 막혔고 2로 올립시다. 그럼 3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 여기 몇이야? 7 들어가야 되네. 7은 안 되잖아. 그럼 4, 6 되겠네. 다시 그 다음 거 늘리고 줄이면 중복 나와서 안 되고 3 들어가자. 그럼 3, 4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7이잖아. 5 가능하네. 딱 맞았네. 난 마지막 합이 15인 경우는 실은 하나밖에 없지. 큰 거 됐냐? 각 경우당 결국 나열한 수는 6개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 8, 48. 됐나? R1, R2, R3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수, 2인수 떨어지는 수로 구분한다는 얘기지. R1으로 나는 표현할 뿐이야. 자, 1, 2, 3, 4, 5, 6 중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가 2개가 있고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가 2랑 5가 있고 3으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3과 6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머지만 보면서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번에는 아마 뭐 이렇게 숫자가 있었지. 만약에 야 아저씨 이걸 그냥 반사적으로 다 갖다 쓰고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읽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숫자 3개 뽑아가지고 3배수 만들고 싶으면 이런 거 가능했잖아. 여기서 3번. 그지? 요 나머지만 보는 거지. 여기서 3번이면 1, 1, 1 해가지고 3 떨어지겠네. 여기서 3번 이런 거. 그지? 이거랑 요거랑 여기서 각각 하나씩 뽑게 돼도 3의 배수 딱 완성. 그지? 그런데 지금은 숫자가 대폭 더 줄었거든. 심지어 똑같은 거 여러 개, 뭐 4도 안 돼. 아마 그 문제, 방금 썼던 그 문제는 아마 중복됐을 거야. 이건 중복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한 곳에서 3개 뽑는 게 그냥 안 돼. 그럼 방법은 하나씩 밖에 없지. 하나씩 뽑아야 됐네. 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방법 2가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방법.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방법. 자, 그래서 골랐다 쳐. 1, 5, 3 골랐다 쳐. 고르고 끝이야? 나열해야지. 153, 135, 531, 513 다 세야 될 거 아니야. 나열하는 방법 3. 이렇게네.